고객이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내 자신의 인생보다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내 자신의 인생을 더 고민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지불하죠.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를 그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진단하고 그 정도로 분석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대신해서 분석해주고 대신해서 진단해주고 심지어 내가 내 문제를 더 고민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더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마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은 그걸 안 하고 돈만 채우려고 그냥 결제만 원하고 매출만 원하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그 광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주니까 네. 광고주보다 우리 마케터들이 당신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네. 당신보다 더 당신의 제품을 생각하고 네.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찾았으며 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개선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게 말이 아니라 상대를 내가 하루에 한 5분 정도 생각해도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내 난미, 내 고민, 내 작은 생각이 틀에 빠져가지고 늘 이제 고민해서 썩어 빠진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제 고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새로운 인맥 관계, 뭐 다른 대표라든가 이런 관계십이 생기면 때로는 뭘 보든 그 대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때로는 가끔씩 문자도 하고 이런 질문, 엉뚱한 질문도 던지고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에 고민에 관심이 있다. 혹시라도 내가 도움 줄 게 있으면 뭐가 있냐. 혹시 너도 나를 어떻게 쓸 건지 혹시 생각해봤냐. 막 이런 식으로 때로는 거래를 저는 그런 개방적으로 그렇게 가끔씩 문자를 드리거든요. 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린 다 뭔가 이렇게 바쁘다가 또 이런 문자를 받으면 다 각자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분 좋아요. 그리고 거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한번 만나보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단순히 고객을 단순히 매출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객한테 진짜 내가 만약 그 사람처럼 치킨샵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 그 사람처럼 영업을 하고 내가 만약 이런 자녀가 2명 있다면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거 있을까 지금 상황 자꾸 나를 이렇게 가상의 나로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만약 아줌마라면 내가 만약 이런 아저씨라면 내가 만약 지금 빚이 이렇게 생겼다면 나는 그러면 어떤 에너지고 어떤 이런 감정을 내가 약간이라도 5분이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자도 보낼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전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딜리버리 되다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결을 못하면 사람을 소개시켜서라도 이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거기에는 사실 돈 거래는 사실 일부예요. 저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지만 나는 사람들이 문의해도 함부로 잘 안 받아요. 이게 함부로 받았다 마탱이가 함부로 받았다 네. 내가 힘들어져요. 고객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 잘못 들어와도 있잖아요. 진상고기 한 마리 잘못 들어와 이 전체가 다 에너지가 힘들어져요. 정말 괜찮은 고객들을 따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가격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다양하게 어렵게 들어오게 만든다거나 뭐 다양한 장벽을 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저한테는 일종 전략인데 고객을 저는 함부로 안 받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영업사원 초짜는 어때요? 누구든 다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일반 영업사원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고객이 소수만 섬기고 잘 되게 만들어도 힘든 과정인데 어떻게 특히 우리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두 다 섬길 수 없거든요. 모두 다 영웅주의로 모두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나의 도움을 진짜 필요로 내 가치를 아는 사람 또 따라왔을 때 같이 이게 시너지 공합이 잘 맞아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끌고 이렇게 하는 고객들은 좀 다른 데서 훈련 좀 받고 좀 상처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게 더 낫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게 전략적 그래서 이게 나 자신한테 투자했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그냥 시간만 나면 늙어만 가고 열심히 하는데 에너지는 고갈이고 삶이 더 힘들어지고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 안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 들수록 삶이 더 고통스러우고 경제 상황이 더 말라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그럴 게 아니라 정확한 전략이나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라는 거를 원칙도 좋고 기준도 좋고 그런 것들을 좀 설립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일들이나 그런 상대만 이제 골라서 하는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막 전화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막 뭐 매출 이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원칙을 따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영업 된다.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이 사람한테 혜택 주겠다는 후킹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당신의 비용 절감을 이 정도로 하겠다. 아니면 당신의 목표를 다음 30일, 60일 안에 30%뭐 2배를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후킹할 수 있는 멘트는 칠 수 있어요. 뭐 상위 노출을 단기간 내가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겠다. 뭐 다양한 후킹 치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혜택이고 그 혜택을 통해서 고객들 더 많이 방문하고 그 혜택을 통해서 일주일 이할 것도 3일만 일해도 일주일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게 다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다면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리뷰가 있고 고객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다면 이 혜택을 말하고 이 사람이 이 혜택에 부합되는지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격 조건을 따져라. 저는 머리에 숱이 없는 사람한테 빚을 안 팔거든요.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그 문제를 진단해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 상품을 파는 게 나는 더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오히려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혜택은 내가 얘기하고 후킹을 얘기하되 자격 조건에서 탈락되면 이 사람한테 그냥 의도적으로 다음에 그냥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끊거나 그냥 웬만하면 이제 문의가 들어와도 태도만 보고도 그냥 아예 무시해버려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 들어오면 매출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죠. 너가 나랑 연결되고 내 시간을 뽑아갈 때는 나는 되게 진지하고 함부로 안 받는다는 이미지가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략적인 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 네. 이 사람이 뭐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맞아요. 그런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중요한 거지 그냥 아무한테나 준비도 안 돼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가서 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나중에 하강 국면이 더 커요. 상승 국면을 생각하고 맨날 다 대시하다가 나중에 하강 국면이 걸려들었을 때 10억 올려도 10억이 까지는 경우가 한 고객으로 통해서 그 진상 고객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픈 대표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뭐 영업을 할 때라던가 혹은 이제 누군가와 컨택을 할 때라던가 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다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죠. 기준이 필요하다.